여러분, 탈원전 이게 어쩌면 여론이 조작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수경이라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통계청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지금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죠. 한국개발연구원에 지금 현재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이게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론화 효과예요. 공론화 효과. 공론화 효과 중에 탈원전 공론화에 대한 논문을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탈원전 공론화에 대한 논문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공론화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공론화를 하니까 공론화의 특성상 특정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그런 모순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이 지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변화라는 제목의 어떤 지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요. 사전조사. 이것은 이제 무작위로 그죠?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원전 확대가 12.9%였어요. 12.9%. 그리고 현상 유지가 31.1%였습니다. 31.2%. 그리고 원전 축소가 39.2%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6.8%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참여단을 모아놓고 참여단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투표하게 했잖아요. 한 달 동안 뭐 정치라든가 뭐 연구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민참여단을 뽑을 때 보니까 그 구성원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원전 확대는 조금 늘어났긴 해 14%. 원전 현상 유지는 거의 비슷하죠. 31.6%. 그런데 원전 축소는 39.2%에서 47.4%로 폭등했습니다. 8.2%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원전 축소는. 반면에 잘 모르겠다. 이 잘 모르겠다는 쉽게 생각하면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7.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해보나 마나. 이렇게 하면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 당연히 원전 축소로 나올 거고 더 많이 그죠? 원전 축소로 더 많이 나올 거고 또 현상 유지 쪽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전 정책에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론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 시민 참여단의 어쩌면 정치 성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 웃기죠. 보시다시피 사전조사에서는요. 지지정당 없음이 37.2%예요. 그런데 참가 의향자 중에서는 31.9%로 뚝 떨어지고요. 지지정당이 없으니까. 시민참여단에서는 30%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여당 지지자는요. 39.6%에서 참가 의향자는 43.4%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시민참여단에는 46.1%나 늘어납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떨어지죠. 8.9에서 10.5, 10.4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당의 이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입니다. 여당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당의 뜻대로. 이게 여러분 공론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여론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이 원전 축소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많으면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아무래도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게 많이 간다면 여론조사도 왜곡이 일어나겠죠. 왜곡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론조사가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여론조사도 그대로 딱 맞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특정 계층을 이렇게 사전조사할 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뭐 8.9%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로 이거는 이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39.6%예요. 그럼 이게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여론이 인기가 많은 쪽으로 그냥 쏠려간다. 결국은 여론이라는 것은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어차피 그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늘 제가 볼 때 여론을 믿는 것보다가 여론의 추세를 믿습니다. 저는 추세를 믿지 여론이 딱 이거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것을 말입니다.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실시했던 이렇게 분명한 지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왔어요. 여론조사할 때 지지층을 더 많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특정 지역, 특정 연령 뭐 이런 쪽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여론조사 자체가 의도한 대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표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마침 아주 적절한 지표가 나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한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론을 볼 때는 항상 추세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